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9일, 4.19네요. 오전인데요. 휴일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또 숙제를 해야 하니까,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2.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2.2%의 상승을 보였는데 월, 화, 수, 목 빌빌거리다가 금요일 하루 상승으로 올렸습니다. 자, 요건 조금 이따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나온 얘기들입니다. 시애틀에서 비행기 생산을 보잉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를 한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 여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죠. 생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제법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게 지금 월화수목 여기서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대략 요 자리 정도 됐는데요. 요 자리를 일단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자리 안착 시도를 할 겁니다. 안착 시도를 하고 위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25,000포인트까지는 열리게 됩니다. 25,000포인트까지는 열리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인 테스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도 지금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형태의 움직임이죠. 이렇게 이런 식의 움직임을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부분이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2.89%, 3.8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또 계속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코스닥이 하고 있죠, 지금. 예상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번 주 전망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에서의 계속된 진정세와 지속적인 부양책,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약발이 이제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왔고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 후반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요 감소 예측량이 2천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 아침이다 보니까 제가 발음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2천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 정도 수요 감소가 예측된다, 예상된다. 인데 970만 배럴 정도밖에 지금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조금 잠재적인 이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지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1분기 전체를 보면 지금 상당히 안 좋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2월 달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지금 반영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부양책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까지의 얘기들입니다. 이번 주 그러면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의 진정 여부는 뭐 당연히 지금 진정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죠.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미국 등의 해외 변수도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중까지, 주 초반까지 계속해서 진정이 되던 미국 같은 경우가 다시 지금 조금씩 확산세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거. 실적 시즌인데요. S&P 5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이 지금 14.5% 하향, 마이너스 14.5%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난주까지 해서 약
S&P 500 기업의 1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들의 실적 발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약 한 70% 정도가 발표한 기업의 70% 정도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모두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 원래 이만큼의 컨센이었는데 이걸 없애고 요만큼으로 낮춘 다음에 다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대체적으로 실적 컨센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죠. 원래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량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부분, 그리고 셰일가스 업체들의 부도 위기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 정도 지금 연준에서 미리 선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이슈가 덜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이후에 미국에서도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 감산 논의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양회 얘기가 나왔죠. 5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전체로 보면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만 3월 달의 지표들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4월 달 지표 앞으로 나올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될 것 같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이제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가 지금 또 요번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요 부분이 지금 또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 이번 주 예상을 보게 되면요. 미국의 안정세의 연속성 여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지금 조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텍사스, 버먼트, 미네소타 이런 데서 지금 경제 재개를 5월 1일보다 앞서서 다음 주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오늘부터 시작한 주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확산세가 더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잡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이 주에서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히스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변곡점 부근에 와 있어요. 여기서 안정이 된다라면 아마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경제 재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당분간 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지역 쪽에서 확산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한번 크게 한번 흔들릴 조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아주 큰 흔들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제 재개가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빨리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5월 1일 얘기를 했는데 뉴욕주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5월 15일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벌써 5월 1일 2주를 앞당겨 가지고 재개를 하는, 이 해제를 푸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부분 하나가 이번 주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변수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미국의 추가 감산 여부, 이 부분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코스피의 예상 범위는 1차적으로는 1860에서 195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건 예상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여기서 확산세가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다시 제법 내려갈 겁니다. 물론 전 저점까지 내려가는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밀리겠죠. 당연히 1750을 또 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아직은 뭐 당장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인데 재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늘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예상 범위는 약 615, 조금 더 밀린다고 보면 590,
에서 647포인트 정도까지 647포인트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거의 한 90%까지 지금 회복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굉장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요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는 1850, 60 요 자리입니다. 이 갭 자리입니다. 이 갭으로 띄웠던 요 자리예요.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61선 정도까지의 1950포인트. 요 박스권이 일단은 기본적인 레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레인지고요. 아마도 이제는 조금 쉴 때가 됐는데 참 이 예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왔고 여기서 한 며칠 일주일 정도 조정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과도한 상승이 또 한 번 나왔고 또 약간의 조정 이후에 또 갭으로 띄운 상태인데 조정다운 조정 없이 지금 계속해서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오니까 거품 논란이 지금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기업들의 컨센은 다 하향되고 있고 실적 계속 지금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요 윗자리를 한번 터치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요렇게 박스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박스권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2000까지도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전에부터 드렸는데 2000까지의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1860에서 1950 정도의 상황, 요 정도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참 이건 정말 밋밋밋이죠. 정말 밋밋밋입니다. 이건 조정도 없어요. 조정도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지난주 잠깐 약간의 조정 이후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쉽지 않은 라인들까지 지금 잡아내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615에서 650 사이에 요 지금 레인지가 될 것 같고요. 살짝 한 번 더 밀린다면 여기까지 요 레인지까지는 지금 한 번 더 감수는 해야 될 것 같다.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증시 전망해 드리는 거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이때만큼 이때 하락만큼 지금 상승도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적은 어떤 악재에도 크게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그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590포인트 전후한 이 레인지에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일주일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요 정도 레인지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요번 주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버슈팅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긴 하죠. 그래서 요번 주 만약에 요렇게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요 범위 레인지 안에서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 정도도 여기에서 해야 될 조정을 여기서 계속해서 받는 정도의 상황이 나와주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 그런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관심 섹터를 보게 되면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래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차 섹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지금요. 제가 지난주 관심 섹터에서 중국 소비주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 정책주죠. 얘네들이 전부. 요번 선거 이후에 정책주들입니다. 보시면 정책주들 수소차 한번 올라왔고 5G 한번 올라왔고 반도체도 어제 금요일 날 한번 상승의 일부 섹터에서 나왔고 미래차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던데요. 대북주 관련한 부분도 한번 이제 조금 볼 때가 된 건지 대북주 시나리오가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지도자로부터 건강 이상설 얘기도 있었는데 아닐 가능성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북한의 지도자로부터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박을, 이제 공을 북한으로 넘겼다고. 그 북한으로 넘긴 공을 북한이 지금 물밑 작업으로 받아준 거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물밑 작업이죠. 지금 물밑 작업이 그렇다면 1차적인 물밑 작업이, 그러니까, 이 정상들 간의 물밑 작업이 있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측면에서는 이제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지금 당장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접촉, 물밑 작업이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으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를 이제 주의 깊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구간에 왔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단 그 정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섹터들 꾸준하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요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드렸고 관심 섹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비 잘 하시고요. 조정도 항상 염두에는 두셔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겠죠. 그렇게 가기는 어렵겠죠. 하니까 조정도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눌리는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좀 온다 하더라도 내 계좌도 조정이 조금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바늘 허리에 껴서 못 씁니다. 결국은 여유롭게 좀 대처를 하시고 만약에 정말 어떤 종목 자체에 급변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는 게 이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